참 이제는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 되는 걸까요? 김기혁 아나운서. 예, 이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이었습니다.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 광주 북구에서 38세 남성의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손님이 택시를 잡아서 이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웠는데요. 네. 이 뒷좌석에 31세 여성이 탑승을 했습니다. 네. 손님이었습니다. 자, 목적지를 얘기하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네.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이 뒷자리에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네. 뭐 제가 재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아, 우, 어 이런 선정적인 소리를 내면서 이 계속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. 네. 자, 이게 택시기사가 이제 제지를 한 겁니다. 네. 제지를 해서 이러지 마시라라고 그러겠죠.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이제 건너와서 허허.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 와서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허허. 합니다. 네. 네, 이 결국- 혐의로 이제 네네. 경찰에 넘겨지게 된 거죠. 네. 지금 이제 저희 사파가 선생님도 수위를 조절하시느라고 저거 그리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사건 중에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여성 손님의 몸을 추행하는 그런 사건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은 여성이 만취한 여성이 택시를 탄 다음에 택시 기사님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저 여성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? 그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요.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남자 손님이 여성 기사에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강제 성추행이 되는 것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남성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 택시 기사가 저 상황에서 혹시 본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성과 어떤 그 관계가 된다면 저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남성 그 택시 기사가 여성 그 손님을 성추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징그러웠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에 그대로 다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저 여성이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. 정말 저런 상황 보면은요, 강선우 평론가님, 만약에 택시 안에 내부를 이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아마 저 택시 기사님 정말 큰 봉변을 당했을 거나 또 곤경에 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랬을 것 같습니다. 이 여성이 처음에 부인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부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아하. 했다고 하는데 뭐 만취 상태에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났었는지 아니면 기억을 하면서도 일단 뭐 부인을 하고 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. 그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이제 본인이 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. 근데 네.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새벽 2시 50분경이에요.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 입장분에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, 네. 이런 봉변을 당했으면 얼마나 무섭고 모욕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. 결국 이 사건이요, 재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? 최단민 변호사님. 지금 이 여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강제추행 혐의입니다. 이 강제추행 혐의인데 재판부는 이 30대 여성이 택시기사와 합의는 하지는 못했어요. 합의는 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여성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.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.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명령도 내렸는데 네.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적절한 형량이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. 네. 글쎄요,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, 남자 승객이 여성 택시 기사님한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시청자분도 하실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, 네. 여기에 지금 신상 공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건?
네, 재판부에서 이런 어떤 성범죄를 판결 선고를 할 때에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네. 우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정 범죄의 어떤 전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고요. 아마 이것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사건 상황을 보게 되면 네. 이 여성 자체가 뭐 맨정신에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. 굉장히 좀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네. 이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이 본인의 어떤 신상 정보는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께서 과연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바뀌었다, 이 기사님과 성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고가 나왔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. 지금 현재 이 사건도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남성이 그랬다라고 하면 거의 99% 실형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,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굉장히 뒤집어진 성별이 바뀐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판결 선고 자체가 좀 적당하냐, 적정하냐, 공평하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이 강제추행 범죄와 관련되어서 엄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. 양형이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탕집 추행 사건을 보게 되면 1.3초 추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유무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다툼이 있는데 1심에서 그게 징역 6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. 물론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정말 유죄가 선고되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받은 고통 그런 것도 물론 고려되어야 되지만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야말로 그 실형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다 파탄 나버리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따른 네. 적정한 양형인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글쎄요. 일단 이 여성은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는 1년을 선고했으며 당장 지금 수감 생활을 한다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. 그런데 걱정되는 건요. 글쎄요. 이런 게 반복적으로 또 드러날지 하는 겁니다. 그런 일은 정말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